동물들이 더는 인간의 폭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성을 가지게 되면서 인간은 수세기 동안 지배적인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동물을 길들이고 가뒀으며 재미로 괴롭히거나 학살하였죠. 하지만 만일 각지에 있는 동물들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다면, 만약 동물들이 드디어 반격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인간은 먹이사슬의 상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본능적으로 인간이든 동물이든 위협 상황에선 싸우거나 도망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투쟁 혹은 도피라고 부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이 생리적 각성 상태는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즈 박사는 동물들이 더는 인간의 횡포에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란 가설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 주장하죠.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 만든 화학적 제품 때문에 빠른 돌연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동물들이 진화하게 됩니다. 동물들은 더욱 강해지고 다른 종의 동물들과도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사자들이 무리지어 인간을 사냥하고 박쥐들이 대낮에 비행기를 공격합니다. 고양이들이 나무 위에 모여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개들은 지능적으로 인간을 농락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동물들이 서로를 잡아먹지 않고 인간만을 먹기로 한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비밀리에 고용됩니다. 동물행동 전문가인 잭과 에이브러함, 기자인 제이미, 수의병리학자인 미치, 그리고 외국 첩보원인 클로이. 이들은 동물들의 이상행동을 분석하고 해결하고자 전 세계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주인공들은 동물을 원래 상태로 돌릴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국제학회에서 도움을 요청해보지만 학자들은 이들을 믿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염된 동물들을 모두 죽이고 과학실에서 탄생한 오염되지 않은 동물들로 다시 세상을 시작하자는 노아 프로젝트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뿐 세상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드주는 동물이 만약 인류의 이기적인 횡포에 반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란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물과 환경에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이기적인 개인과 기업이, 다른 한편에는 동물을 보호하고 오히려 인류의 씨를 말려버리려는 극단적인 집단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동물과 인간의 공생을 추구하는 주인공들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을 거듭할수록 한국 아침 드라마를 능가하는 막장 스토리와 우연의 힘을 빌려 쉽게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낮은 개연성, 그리고 과학이란 설명이 들어가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스토리 전개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드라마가 던지는 인간과 동물의 공생이란 메시지입니다. 인간은 과연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과연 동물들이 인간보다 열등한 생물일까? 동물들이 처한 문제에 무관심해도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 동물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들을 대하는 태도를 재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